제 이름은 박금순입니다. 올해 74세예요. 40년 동안 노량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답니다. 18세에 시작해서 58세에 그만뒀으니까 정확히 40년이네요. 지금도 제 손에선 비린내가 나요.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지는 냄새죠. 거친 손, 굳은 살 투성이인 이 손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 30분이면 노량진 경매장에 있어야 했거든요. 경매장은 늘 시끄러웠어요. 아저씨들이 소리 지르고 생선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그 속에서 저는 하루에도 수백 킬로그램의 생선을 날랐어요. 처음엔 노점이었어요. 18세 어린 나이에 시작했죠. 그때는 돗자리 하나 깔고 생선 몇 마리 놓고 파는 게 전부였어요. 하루 수입이 3,000원이면 잘 버는 날이었죠. 그렇게 5년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선 장사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줬죠. 결혼하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박민호. 1973년생이니까 지금 48세네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겨우 1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1974년 제가 24세 때였어요.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병원에서 달려온 경찰관이 제게 말했어요. 부인 정신 차리세요. 남편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50만 원이었어요.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밤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순 없었어요.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3시 다시 노량진 경매장으로 갔어요. 울면서요. 2년 후 딸이 태어났어요. 이금혜. 지금 45세죠. 남편 없이 혼자 둘을 키우게 됐어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하루 19시간씩 일한 거죠.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날랐어요. 한 상자에 20kg씩 했는데 하루에도 수십 개를 옮겼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손님들한테 소리도 많이 질렀어요. 생선 싱싱해요.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가끔 손님들이 깎아달라고 하면 속으로 울었어요. 이미 남는 게 거의 없는데 더 깎아주면 손해인데도 깎아줬어요. 단골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일수업자들도 있었어요. 돈이 급할 때 빌렸다가 이자를 물어야 했죠. 한 달에 10%씩 이자가 붙었어요. 100만 원 빌리면 한 달 후 110만 원을 갚아야 했어요. 어떤 날은 일수업자한테 쫓기느라 시장 뒷골목으로 숨기도 했어요. 금순이, 나와. 오늘이 마감이야. 그 소리를 들으면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한 번도 빚을 안 갚은 적은 없어요. 악착같이 벌어서 꼭 갚았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노점에서 자판으로 조금씩 키워갔어요. 1978년 제가 28세 때 좌판 장사를 시작했어요. 돗자리가 아니라 좀 더 큰 판매대를 놓고 생선을 팔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은 학교에 보냈어요. 아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딸은 착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어요. 특히 아들이 초등학교 때 받아온 상장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우리 민호가 1등 했네. 엄마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어요. 제가 4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작은 가게를 임대했어요. 1990년이었죠. 노량진 시장 안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3평짜리 작은 곳이었지만 제게는 꿈 같았어요. 이제 비를 맞으며 장사하지 않아도 됐어요. 지붕이 있는 가게에서 손님을 맞을 수 있었죠. 하루 수입도 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아이들 학비 빼고는 전부 저축했어요. 아들이 의대에 갔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민호가 의사가 되는구나. 학비가 엄청났지만 기꺼이 냈어요.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들었어요. 6년 동안 억 넘게 쓴 것 같아요. 딸은 대학에 갔어요. 경영학과였죠. 딸도 학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다 대줬어요. 그러면서도 저축은 계속했어요. 2000년 제가 50세가 됐을 때 큰 결심을 했어요. 노량진에 2층 건물을 사기로 한 거예요. 20억이었어요. 그때까지 모은 돈 전부를 털어서 샀어요. 1층은 생선 가게로 쓰고 2층은 제가 살기로 했죠. 정말 꿈만 같았어요. 18세에 돗자리 하나로 시작한 제가 50세에 건물주가 됐으니까요. 밤마다 건물을 쳐다보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5년 후에는 지점을 냈어요. 구로, 신림, 영등포에 각각 작은 생선 가게를 열었어요. 한 곳당 3억씩 투자했으니까 총 9억을 쓴 거죠.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샀어요. 투자용이었어요. 10억 주고 84평짜리를 샀죠. 임대를 놓았어요. 58세가 됐을 때 저는 은퇴하기로 했어요. 2008년이었죠. 40년을 일했으니 이제 쉬고 싶었어요. 그때 제 재산은 이랬어요. 노량진 건물 20억, 강남 아파트 10억, 생선 가게 3곳에 9억, 그리고 현금으로 11억. 총 50억이었어요. 18세에 3,000원으로 시작해서 58세에 50억을 모았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일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노량진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민호야, 이제 내가 운영해봐. 엄마는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내가 더 크게 만들어봐. 아들은 기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들이 의대까지 나왔는데 가게 하나 못 키우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1년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도박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가게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호가 도박을 해요. 말려주세요. 충격이었어요. 달려가서 아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민호야, 도박이 뭐니? 그게 사실이야. 아들은 처음엔 부인했어요. 엄마 아니에요. 유진이가 오해한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가 통장을 보여줬어요. 수억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결국 아들이 인정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친구들이랑 도박을 좀 했어요. 근데 곧 따서 다 갚을 거예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아들은 도박을 끊지 못했어요. 가게 매출을 도박에 쏟아부었어요. 3년 만에 노량진 가게가 망했어요. 2011년이었죠. 제가 40년 동안 키운 가게가 아들 손에 3년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날 밤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내 아들이니까. 민호야, 다시는 이러지 마.
이제 정신 차려. 아들이 약속했어요.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2024년 6월이에요. 아들은 58세에 은퇴한 후로 혼자 조용히 살았어요. 노량진 2층 집에서요.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건물은 여전히 제 것이었어요. 딸은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3년 전이었죠. 지금은 혼자 식당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손주가 넷이에요. 아들한테 둘, 딸한테 둘. 하지만 손주들을 자주 보진 못했어요. 아들네 손주들은 저를 부끄러워했거든요. 할머니, 생선 냄새 나요. 손주 서준이가 한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40년 동안 그 생선 냄새 맡으며 벌어서 내 아빠 의대 보내고 너희 키웠는데. 며느리 유진이도 저를 무시했어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저한텐 늘 차가웠어요. 어머니, 요즘 생선 장사는 안 하시죠? 무시하는 투였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하지만 올해 6월 모든 게 바뀌었어요. 6월 1일 토요일이었어요. 오후 3시쯤 아들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요즘은 전화도 잘 안 하더니 갑자기 온 거예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어요. 뭔가 부탁하러 온 게 분명했어요. 40년 넘게 아들을 키웠는데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래, 들어와.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역시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요. 수산물 유통업이요. 수산물 유통업. 귀가 번쩍 뜨였어요. 무슨 유통업? 요즘 온라인으로 신선식품 배송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의사 면허는 있지만 사실 의사 일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엄마가 하시던 생선 장사를 크게 해볼까 해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10억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10억. 뭐라고? 10억. 네, 엄마. 창고도 빌려야 하고 배송 차량도 사야 하고 직원들도 뽑아야 해요. 제대로 하려면 10억은 있어야 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0억이라니. 민호야,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아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첫 번째가 횟집이었지. 5억 줬어. 6개월 만에 문 닫았고. 두 번째가 수산물 도매업. 3억 줬어. 1년 만에 망했지. 세 번째가 양식장 투자. 7억 줬어. 대박 날 뻔했는데 네가 도박으로 다 날렸잖아. 총 15억이야. 15억을 엄마가 줬는데 너 손에 남은 게 뭐가 있니?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정말 제대로 할 거예요. 민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아니? 4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무거운 생선 상자 나르고 비린내 맡으며 번 돈이야. 하루 19시간씩 일해서 모은 거라고. 알아요, 엄마. 그런데 너는 그 돈을 3년 만에 날렸어. 도박으로. 그게 얼마나 엄마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아니?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도박도 끊었어요. 벌써 3년째 안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뭐 했는데? 일도 안 하고? 그게 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유진이가 먹여 살리고 있어. 며느리 유진이는 일을 안 해요. 그럼 뭘로 사나? 명품은 어떻게 사고? 엄마가 주신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아들 결혼할 때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줬어요. 5억 주고요. 지금은 10억은 될 거예요. 그 집 월세라도 받아?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생활비는? 유진이 친정에서 도움 받고 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민호야, 너 48세야. 이제 곧 50이야. 그런데 아직도 남의 돈으로 사니? 죄송해요. 미안하면 일을 해. 의사 면허 있잖아. 병원 들어가든지 개원하든지. 개원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10억 달라는 거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안 돼. 엄마. 이번엔 못 도와줘.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뭔데 엄마가 또 믿어. 엄마 제발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너 3년 전에도 똑같은 말 했어. 양식장 할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이번엔 정말. 민호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못 도와줘. 내가 스스로 해봐. 내 힘으로 살아가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있는 그대로야. 엄마 돈은 더 이상 안 줘. 엄마 돈 많잖아요. 50억이나 있으면서 10억도 못 줘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 돈을 제대로 쓸 사람이냐는 거지. 전 엄마 아들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거잖아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내가 죽으면 내 거라는 소리잖아. 뭐라고? 야. 그게 아니고. 민호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들이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어차피 내 거라고 했지? 엄마가 죽으면? 그게 아니라. 너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ATM 기계? 엄마. 나가. 엄마 제발.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나가. 다시는 돈 얘기하러 오지 마. 아들이 일어섰어요.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못 믿으시는구나. 내가 믿을 짓을 했어야지. 엄마는 그냥 생선이나 팔던 사람이잖아요. 사업을 뭘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생선 장사 40년 하셨다고 해서 사업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전 의대 나온 사람이에요. 전문가라고요. 전문가가 15억을 날려. 그건 나가. 당장.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그냥 생선이나 팔던 사람.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래, 나는 생선이나 팔던 사람이지. 하지만 그 생선 팔아서 너 의대에 보냈어. 그 생선 팔아서 50억을 모았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월 3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며느리 유진이었어요.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응. 민호 얘기 들었어요. 그래.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할 거예요. 유진아, 나도 힘들어. 이해해줘. 어머니 돈 많잖아요. 50억이나 있으면서 10억도 못 주세요. 또 그 말이네. 유진아,
그게 내가 40년 일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니, 그 돈 누구 주려고 모은 거예요? 결국 민호 주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주면 되잖아요. 나중에 주나 지금 주나 똑같은데. 유진아, 민호가 그 돈을 제대로 쓸 것 같아. 물론이죠. 이번엔 제가 옆에서 관리할 거예요. 도박 절대 못하게 할 거고요. 3년 전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 이번엔 달라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생각해 주세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유진아, 서준이랑 서연이 학원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쓴다며? 요즘 애들은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너희 형편에? 어머니. 유진아, 나 바빠. 끊을게. 어머니. 잠깐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까지 이러니 정말 힘들었어요. 오후에는 문자가 왔어요. 손주 서준이었어요. 할머니, 저 서준이에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돈 안 주신다고요. 할머니 돈 많잖아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20살짜리가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답장하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서연이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인색해요. 친구들한테 할머니 얘기 안 할래요.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가 40년 고생해서 키운 손주들이구나. 마이너스. 6월 5일 수요일이었어요. 이번엔 딸 금이가 찾아왔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금이야,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엄마. 딸이 제 품에 안겼어요. 한참을 울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또 돈 얘기구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데? 거실에 앉혔어요. 차를 한 잔 따라줬어요. 식당이 힘들어요. 금이는 3년 전 이혼하고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요. 한식당이었죠. 얼마나 힘든데? 임대료를 3개월 못 냈어요. 3개월? 네. 한 달에 200만 원인데 600만 원 밀렸어요. 장사가 안 돼?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확 줄었어요. 요즘은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가게를 정리하는 게 어때? 엄마. 그럴 순 없어요. 지금 정리하면 보증금도 못 받아요. 3천만 원인데. 왜? 인테리어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그것만 2천만 원 들어요. 그리고 엄마, 저 빚도 있어요. 빚? 얼마? 2억이요. 귀를 의심했어요. 2억. 어떻게 2억이나? 은행 대출 1억, 지인들한테 빌린 돈 5천만 원, 카드 빚 5천만 원. 금이야,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애들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식당도 해보고 싶었고.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도 2억은 애들 학원비도 빠듯해요. 둘 다 보내려니까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요. 150만 원? 요즘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엄마. 아들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왜 다들 학원비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 금이야, 학원 좀 줄일 수 없어? 엄마. 요즘 애들 학원 안 보내면 뒤처져요. 제 애들만 빼놓을 순 없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2억만 빌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딸은 아들과 달랐어요. 착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금이야. 엄마, 제발요. 이대로는 정말 못 살아요. 애들도 생각해 주세요. 딸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2억을 줘도 또 망하면 어떡하지? 식당이 벌써 두 번째잖아. 금이야, 너 식당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 5년 전에도 한 번 했다가 망했지. 그때는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이번엔 달라요. 달라. 근데 또 망하고 있잖아. 엄마. 금이야,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보기엔 넌 장사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두 번 다 망했잖아. 이제 정리하고 직장 다니는 게 어때? 엄마. 저 이혼녀예요. 애들 둘 딸린 이혼녀를 어디서 받아줘요? 그래도. 엄마 제발요. 2억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딸은 아들과 달랐어요. 도박도 안 하고 사치도 안 해요. 진짜 힘들게 살고 있어요. 금이야, 2억은 안 돼. 엄마. 대신 5천만 원 줄게. 5천만 원? 응. 임대료 600이랑 당장 급한 거 해결해. 엄마,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게 최선이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해. 딸의 눈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오빠한테는 15억이나 줬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5천만 원밖에 안 줘요. 차별 아니에요? 금이야, 오빠는 다 날렸어. 너도 알잖니. 그래도 15억이나 줬잖아요. 저는 평생 5천만 원도 못 받아봤어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돈 많잖아요. 50억이나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인색해요? 또 그 말이네. 돈 많다고. 금이야, 그 돈이 40년 일해서 번 거 알아요. 근데 그 돈 누구 주려고 모은 거예요? 결국 저희 주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했던 말과 똑같네요. 금이야,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지. 엄마 노후. 74세인데 얼마나 더 사실 건데요? 어차피 우리한테 올 돈인데 지금 주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차피 너희한테 올 돈, 나 죽으면 너희 거라는 소리잖아. 금이야, 나가. 엄마, 5천만 원은 줄게. 통장 번호 보내. 하지만 더 이상 돈 얘기는 하지 말자. 엄마, 나가. 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 안 하시는 거네요. 오빠한테는 15억 주고 저한테는 5천 이게 사랑이에요. 금이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알겠어요. 엄마 실망이에요. 딸이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전부 제 돈만 보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생선 비린내 맡으며 번 돈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며 모은 돈인데, 그 돈을 그렇게 쉽게 달라고 하는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문득 40년 전 생각이 났어요. 18세 때 처음 노량진 시장에 갔던 날. 무서웠지만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렇게 40년을 버텼는데 이제 자식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기회. 그렇게 밤을 지새웠어요. 6월 10일 월요일 새벽 2시였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어요. 똑똑똑.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계속됐죠. 똑똑똑똑. 더 급해진 소리였어요.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갔어요. 현관문을 보니 그림자가 보였어요.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저예요. 민호. 아들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있었거든요. 얼굴에 피가 흐르고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고 눈 주변이 멍들어 있었어요.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이 쓰러지듯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아들을 소파에 눕혔어요. 손이 떨렸어요. 급하게 구급 상자를 가져와서 상처를 닦아줬어요. 아파. 엄마, 참아. 금방 끝날 거야. 소독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심했지만 피가 많이 난 거지 깊은 상처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말해봐. 누가 그랬어? 아들이 한참을 울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채업자들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사채업자? 네, 엄마. 죄송해요. 민호야, 너 사채를 썼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얼마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20억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억. 네, 엄마. 미쳤니? 20억을 어떻게 빌린 거야? 엄마가 10억을 안 줘서. 그래서 다른 데서 빌렸어요. 그래서 20억을? 10억도 모자라서. 처음엔 10억만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그걸 갚으려고 또 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자가 얼마인데? 일주일에 10%예요. 뭐? 일주일에 10%? 네. 그러니까 한 달이면 40%야. 40%. 너 미쳤니? 말도 안 되는 이자였어요. 20억 빚에 한 달 이자가 8억이라니. 엄마.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았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엄마 이대로 가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아들이 저를 꼭 붙잡았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미워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 맞아서 오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보다 훨씬 거칠게요. 박민호. 나와. 남자 목소리였어요. 거칠고 무서운 목소리. 아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채업자들이에요. 뭐? 제발. 숨겨주세요. 쿵쿵쿵. 박민호.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안 나와? 우리가 들어갈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숨어 있을 순 없었어요.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5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전부 우락부락한 덩치였어요. 키가 180은 넘어 보이고 몸무게도 100kg은 넘을 것 같았어요. 검은 옷을 입고 문신이 보였어요. 누구세요?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박민호 어머니시죠? 앞에 선 남자가 말했어요. 40대 중반쯤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우리한테 빌린 게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고 5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거실이 갑자기 작아 보였어요. 앉으세요.
제가 먼저 소파에 앉았어요. 그들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우리한테 20억을 빌렸어요.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때린 거예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남자가 웃었어요. 때렸다니요. 약간 혼을 낸 거죠. 20억을 빌려놓고 도망치려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아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럼 돈은 있어요? 없으시죠?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드님이 돈을 안 갚으면 우리도 방법을 써야 해요. 무슨 방법?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사채가 어떤 건지. 협박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떨림을 숨겼어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일주일만요.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해 올게요.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어요. 일주일. 근데 어머니, 그동안 이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자도 같이 드릴게요. 일주일이면 이자가 2억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니까 이자가 2배로 뛰어야죠. 2배? 네. 일주일에 20%로 올립니다. 그럼 이자가 4억이네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나 봐요. 진짜 갚으실 거예요? 네. 일주일 드리면 되죠. 그럼 6월 18일 화요일까지요. 정확히 일주일.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일어섰어요. 어머니, 우리 말 믿으시는 거죠? 만약에 그날까지 돈이 없으면 있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남자들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방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민호야, 너 진짜 큰일 냈구나. 죄송해요. 20억을 어떻게 갚아? 일주일에 이자가 4억이라니. 엄마 돈으로. 내 돈? 엄마 재산이 50억이잖아요. 20억 정도는. 너 지금 정신 있니? 제가 소리쳤어요. 엄마 재산 50억 중에 현금이 얼마인 줄 알아? 11억이야. 나머지는 다 부동산이라고. 그럼 부동산을 팔면 일주일 만에? 부동산이 일주일 만에 팔려. 대출을 받으면 너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살려주세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아들을 쳐다봤어요. 미운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었어요. 알았어. 엄마. 한 번만 더 도와줄게. 정말 마지막이야.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다시는 도박 안 해. 다시는 사채 안 써. 약속해. 약속할게요. 맹세할게요. 아들이 절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0억을 어떻게 마련하지? 부동산을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시간이면 늘 경매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 빚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네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6월 12일 수요일이었어요. 은행에 갔어요. 대출을 알아보려고요. 어머님, 부동산 담보 대출 상담 받으시려고요. 네. 어떤 부동산이신가요? 노량진 2층 건물이요. 시세가 20억 정도 돼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건물 주소 좀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직원이 한참 조회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이 건물은 이미 대출이 있으시네요. 네? 8억 대출이 있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8억. 언제 받은 건데요? 3년 전이요. 2021년 7월에 아들이 가게 할 때 받은 거였어요. 그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거죠. 그럼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직원이 계산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최대 5억까지 가능하세요. 5억. 네. 건물 시세가 20억인데 이미 8억 대출이 있으시니까 5억으로는 부족했어요. 20억이 필요한데 강남 아파트는 어때요? 10억짜리. 그것도 조회해 볼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직원이 또 조회했어요. 어머님, 이 아파트는 명의가 박민호 님으로 되어 있네요. 네? 아들 명의? 네. 어머님 명의가 아니세요. 아들 결혼할 때 사준 집이었어요. 제 돈으로 샀는데 명의는 아들로 했던 거죠. 그럼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막막했어요. 건물에서 5억, 현금 11억 합쳐도 16억밖에 안 돼요. 20억이 필요한데 4억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자까지 치면 24억이 필요한 거예요. 생선 가게 3개를 팔아야 하나? 하지만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까?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금순 씨? 돌아보니 오래된 친구 이순자였어요. 순자야. 아니, 금순이가 왜 여기 있어? 은행 볼 일 있었어? 응. 좀.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순간 눈물이 났어요. 순자야. 나.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커피 한잔 하자. 얘기 좀 하고 싶어. 근처 카페로 갔어요. 조용한 자리에 앉아 순자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아들이 도박을 했다는 것, 20억 빚이 있다는 것, 사채업자들한테 맞았다는 것, 일주일 안에 24억을 갚아야 한다는 것. 순자는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어요. 금순아, 그게 진짜야? 응. 미쳤구나, 그 자식이. 20억을 사채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금순아, 그거 갚지 마. 뭐? 사채업자들한테 갚지 말라고. 그냥 경찰 신고해. 하지만 민호가 뭐? 그 자식이 잘못한 거잖아. 왜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갚아줘? 그래도 내 아들인데.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금순아, 정신 차려. 40년 동안 생선 비린내 맡으며 번 돈이야. 그걸 도박으로 날린 자식한테 또 줘. 너 정말 바보야. 아들이 너를 뭘로 보는데? 순자야. 금순아, 내가 말해줄게. 그 자식 변하지 않아. 15억 날렸잖아. 또 20억 날릴 거야. 순자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맞아서 오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순자야, 그래도 됐어. 너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순자가 일어섰어요. 나 먼저 갈게. 금순아, 정신 좀 차려. 순자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순자 말이 맞을까? 아니면 아들을 한 번 더 믿어줘야 할까? 마이너스. 6월 18일 화요일이었어요. 약속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건물 담보 대출 5억, 현금 11억 합쳐서 16억. 생선 가게 하나를 금매로 팔아서 2억을 마련했어요. 총 18억. 그래도 6억이 부족했어요.
아침부터 불안했어요. 오후 3시가 되어도 사채업자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잊은 걸까? 아니면 봐주는 걸까? 하지만 오후 5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접니다. 사채업자 목소리였어요. 네. 오늘이 마감 날이죠? 준비되셨어요? 저기, 사실, 혹시 돈이 없으세요? 18억은 있어요. 하지만, 18억, 24억 달라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시간을 좀 더. 안 됩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우리도 장사해요. 약속 지켜야죠. 제발. 일주일만 더. 안 됩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집으로 갈게요. 18억이라도 준비해 두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은행에 달려가서 18억을 인출했어요. 가방 가득 현금을 넣었어요. 무거웠어요. 40년 동안 번 돈이 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저녁 8시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5명이 다시 왔어요. 어머니 준비하셨죠?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가방을 놓았어요. 18억 있어요. 세어보세요. 남자들이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요. 18억. 나머지 6억은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예요? 24억 달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6억은 언제 주실 거예요? 시간을 좀. 남자가 웃었어요. 어머니,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주일에 또 20%씩. 제발. 그때였어요. 제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명 중 가장 젊은 남자였어요. 30대 초반쯤 보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봤지?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어요. 남자가 눈치채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너, 고복수.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네? 고복수 맞지? 너 우리 민호 친구잖아. 순간 다른 남자들도 당황했어요. 어머니 뭐라고? 저의 복수라니까요. 고복수. 우리 민호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제 기억이 맞았어요. 복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생선도 싸줬던 적이 있었고요. 어머니 오해하시는. 오해? 내가 눈이 멀었어. 복수 맞잖아. 복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게 다 사기였구나. 뭐라고요? 너희 다 민호 친구들이지? 사채업자가 아니라.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오해. 오해가 아니야. 복수한테 물어볼게. 저는 복수한테 다가갔어요. 복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 민호랑 짜고 친 거지? 대답해. 복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진짜 사기였구나. 다른 남자들이 일어섰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너희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어디 있어? 민호 불러. 방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표정이 창백했어요. 엄마. 민호야. 이게 다 뭐니? 엄마 오해야. 오해? 복수가 다 자백했어. 너희 다 친구들이지? 사채업자 연기한 거지?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대답해. 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20억 빚도 거짓말. 네. 피 묻은 것도 분장. 네. 다 나한테서 돈 뜯으려고? 엄마 죄송해. 너희가 엄마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40년 동안 생선 장사하며 키운 아들이 18억을 사기로 빼앗아 가려 했다니. 나가. 다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아들과 친구들이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방 속 18억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돈을 거의 잃을 뻔했어요. 만약 복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만약 오늘 돈을 다 줬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눈물을 흘렸어요. 마이너스. 6월 19일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응. 금순아. 무슨 일이야? 나. 큰일 날 뻔했어. 모든 걸 얘기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사실은 아들 친구들이었다는 것. 18억을 빼앗기려 했다는 것. 복수를 알아보고 사기를 막았다는 것. 순자는 듣는 내내 욕을 했어요. 그 개새끼. 미친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순자야. 나 너무 힘들어. 당연하지. 금순아,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집이야. 알았어. 금방 갈게. 1시간 후 순자가 왔어요. 그리고 김영애, 채미자도 함께 왔어요. 40년 동안 노량진 시장에서 함께 일한 친구들이었어요. 금순아. 세 사람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거실에 앉았어요. 순자가 차를 끓여줬어요. 금순아, 순자한테 다 들었어. 그 개자식 정말. 영희가 말했어요. 경찰 신고해야 해. 사기죄로. 미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야, 그건. 사기꾼이지.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금순아, 이제 정신 차려. 너 언제까지 당할 거야? 15억 날리고 또 18억 빼앗아 가려 했어. 다음엔 뭘 할까? 너 죽일까? 순자야. 아니, 진짜야. 그 자식 변하지 않아. 순자 말이 맞았어요. 아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금순아, 우리가 계획이 있어. 영희가 말했어요. 무슨 계획? 우리끼리 살자. 응. 너, 나, 순자, 미자. 우리 넷이서 같이 살자고. 같이 산다고? 응. 자식들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끼리. 미자가 끼어들었어요. 금순아, 우리도 너랑 비슷해. 나도 자식들이 돈만 요구해. 영희도 자식들이 미국 가서 연락 끊었고. 순자는 아예 자식이 없고. 그래서 생각했어. 우리끼리 모여서 살면 어떨까 하고. 순자가 말했어요. 금순아, 너 돈 많잖아. 그 돈으로 우리끼리 집 사서 살자. 집을? 응. 그리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무슨 일? 영희가 말했어요. 보육원 어때? 보육원? 응. 우리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 돕는 거. 우리가? 왜 안 돼? 우리 다 60 넘었지만 아직 건강하잖아. 생선 장사 40년 했으면 힘도 있고. 그런데 금순아, 내 돈 아들한테 주면 또 날려. 차라리 보육원 아이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맞아요. 아들한테 주면 도박으로 날릴 거예요. 차라리 진짜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낫죠. 근데 보육원을 어떻게 해? 내가 알아봤어. 경기도 가평에 땅이 나왔는데 3,000평에 10억이래. 미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건물 짓는데 20억 정도면 될 것 같아. 총 30억. 응. 너 재산이 50억이잖아. 30억이면 가능하지?
나머지 20억 중에 10억은 우리 넷이 살 집 사고 5억은 생선시장 장학금으로 쓰고 5억은 비상금으로 남겨두면 돼. 계산이 딱 맞았어요. 금순아, 어때? 우리 같이 할래?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저를 뭘로 봤나요? ATM 기계, 돈 뽑는 기계.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자식 위한 삶. 이제는 저를 위해,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좋아. 하자. 정말? 응. 보육원 세우자. 우리 넷이서. 새 친구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잘 생각했어, 금순아. 우리가 할머니 히어로가 되는 거야. 아이들한테 생선 요리도 해주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 자식이 전부가 아니야. 내 인생도 소중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엄마 3억만 빌려주세요. 진짜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 대신 보육원 아이들에게 주겠다고. 6월 25일 화요일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문을 열었어요. 뭐야? 어머니, 제발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돌아가. 어머니, 저희 남편이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이제 그만해. 어머니가 너무하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유진아,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좋아요. 저희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재산 하나도 기대 안 할 거예요. 며느리가 나갔어요. 다음 날은 손주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용돈 좀.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인색해요. 차단했어요. 딸 금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5천만 원으로 부족해요. 1억만 더. 금이야, 안 돼. 이제 그만 요구해. 엄마, 5천만 원으로 임대료 해결했으면 됐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엄마가 저를 사랑 안 하시는 거죠? 사랑하지. 하지만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건 아니야.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자식들의 요구에서, 자식들의 눈치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어요. 7월 1일 월요일 강남 대형 로펌에 갔어요. 친구들과 함께요. 유언장을 쓰러 간 거였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쓰시겠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보육원 설립에 30억. 친구들과 공동주택 구입에 10억. 생선시장 장학금에 5억. 딸 이금희에게 3억. 아들 박민호에게. 잠시 멈췄어요. 영원입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드님께는 한 푼도. 네, 영원. 유류분 청구하시면. 그럼 법정에서 보죠. 제게는 아들의 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단호하게 썼어요. 밖으로 나오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 이제 보육원 세우러 가자. 좋아. 우리 넷은 차를 타고 가평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삶. 창밖을 보니 햇살이 밝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웠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7월 10일 수요일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가평으로 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저희를 안내했어요. 여기입니다. 3,000평이에요. 넓은 땅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다. 순자가 소리쳤어요. 맞아, 여기가 딱이야. 영희도 기뻐했어요. 금순아,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 미자가 말했어요.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로 할게요. 그날 계약을 했어요. 3,000평에 10억. 40년 생선 장사 중 가장 큰 계약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주에는 건축 설계사를 만났어요. 보육원이라고 하셨죠? 몇 명 정도 수용하실 건가요? 30명이요. 그럼 2층 건물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1층에는 식당, 거실, 공부방, 놀이방. 2층에는 침실들.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로 할게요. 건축비는 약 20억 정도 예상됩니다. 알겠어요. 8월 1일 공사가 시작됐어요. 저희 넷은 거의 매일 현장에 갔어요. 여기가 식당이 될 거예요. 인부들이 설명해 줬어요. 저기는 아이들 놀이터고요. 좋아요. 그네도 설치해 주세요. 미끄럼틀도요. 알겠습니다. 매일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어요. 하루하루 건물이 올라갔어요. 9월이 되자 1층 골조가 완성됐어요. 금순아, 우리가 진짜 하고 있구나. 순자가 감격스러워 했어요. 응. 40년 동안 생선 팔아서 번 돈으로 이런 일을 하다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10월에는 2층 공사가 진행됐어요. 침실이 10개예요. 한 방에 3명씩 쓰면 30명이 딱이죠. 화장실은 4개 설치합니다. 좋아요. 11월이 되니 외관이 거의 완성됐어요. 하얀색 2층 건물. 아담하고 예뻤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영희가 물었어요. 바다 친구들의 집 어때? 제가 제안했어요. 바다. 응. 우리가 평생 생선 장사했잖아. 바다가 우리 인생이었어. 좋아. 바다 친구들의 집. 모두가 동의했어요. 12월 초 내부 인테리어가 시작됐어요. 저희 넷은 직접 가구를 골랐어요. 아이들 침대는 튼튼한 걸로. 책상도 30개 필요해. 식탁은 큰 걸로. 다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있게. 하나하나 고르는 게 즐거웠어요. 12월 15일 드디어 완공됐어요. 와. 건물 앞에 서니 눈물이 났어요. 하얀 건물에 바다 친구들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순자가 울었어요. 금순아, 내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다음 주 보육원 등록을 했어요. 복지재단을 만들고 정식 보육원으로 신청했어요. 며칠 후 승인이 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정식 보육원으로 등록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만 받으면 됐어요. 복지 담당자가 연락을 줬어요. 10명의 아이들을 먼저 보내드릴게요. 몇 살이에요? 6세부터 12세까지요. 전부 부모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알겠어요. 잘 돌볼게요. 12월 20일 첫 아이들이 왔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작고 여린 아이들. 겁먹은 표정들. 어서 와 얘들아.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여기가 너희 집이야.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아이들이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너희 집.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너희 엄마야. 아이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저녁, 첫 저녁 식사를 했어요. 큰 식탁에 모두가 둘러 앉았어요. 저희 넷과 아이들 10명. 오늘 메뉴는 고등어 구이. 순자가 요리를 들고 왔어요. 와.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생선 장사했거든. 생선 요리는 할머니가 최고야. 고등어를 한 마리씩 나눠줬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생선을 팔았지만 이렇게 아이들한테 직접 요리해 주는 건 처음이었어요. 자식들은 생선 냄새 난다고 싫어했는데 이 아이들은 맛있다고 먹어주네요. 밤에 아이들을 재웠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뭐가 무서워? 혼자 자는 게요.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을게. 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곧 아이가 잠들었어요. 천사 같은 얼굴이었어요. 다른 방도 돌아봤어요. 10명의 아이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순자, 영희, 미자도 각자 아이들 곁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영희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의 가족이야. 마이너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보육원 개원식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구청 관계자들, 복지 담당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감사합니다. 바다 친구들의 집 개원식에 와주셔서 제가 단상에 올라 인사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노량진에서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삶이었죠. 그렇게 모은 돈이 50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저를 ATM 기계로만 봤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진짜 필요한 곳에 쓰자고. 이 보육원은 제 평생 꿈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 저희 넷이 이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개원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보육원을 둘러봤어요. 정말 잘 만드셨네요. 아이들이 행복하겠어요. 칭찬이 쏟아졌어요. 그때였어요.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들 목소리였어요. 저는 돌아봤어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유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호야. 보육원이요? 30억을 보육원에 썼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민호야, 여기서 이러지 마.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요? 그게 제 돈인데. 내 돈. 그게 내 돈이야. 어머니가 죽으면 제 거잖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니, 미쳤어요? 50억을 남한테 주다니. 남이 아니야. 이 아이들은 이제 내 가족이야. 가족. 이 애들이 가족이에요? 저희는요? 너희는 날 가족으로 본 적 있니? 너희는 날 그저 돈으로만 봤잖아. ATM 기계로.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야, 늦었어. 어머니, 나가.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법적으로 다툴 겁니다. 아들이 소리쳤어요. 유류분 청구할 거예요. 어머니 재산의 절반은 제 거예요. 그래, 법정에서 보자.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너의 사기 증거가 다 있어. 복수랑 친구들 증언도 받아뒀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너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다 기록했어. 민호야, 이제 그만 포기해. 넌 내 아들이지만 내 재산은 내 거 아니야.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일으켰어요. 가요.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받아요. 둘이 나갔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하셨어요. 멋지세요.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나눠줬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5년 12월 25일. 보육원 1주년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10명에서 30명으로 늘었어요. 저희 넷은 보육원 옆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았어요. 10억 주고 산 아담한 집이었어요. 방이 4개, 거실, 주방.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아이들 깨우러 갔어요. 얘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할머니 5분만요. 안 돼.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오늘 메뉴는 고등어 조림. 또 생선이에요. 생선이 몸에 좋아. 많이 먹어. 매일이 행복했어요. 딸 금이도 변화했어요. 작년 봄 금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오빠 얘기 들었어요. 그래. 엄마 결정이 옳았어요. 금이야. 저도 반성했어요. 엄마한테 돈만 요구했던 거. 식당 정리했어요. 그리고 회사 들어갔어요. 정말? 네.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이에요. 애들 학원도 줄였고요. 잘했어, 금이야. 엄마한테 받은 5천만 원으로 빚 일부 갚았어요. 나머지는 제가 천천히 갚을게요. 괜찮아. 천천히 해. 엄마, 제가 주말마다 보육원에 와도 될까요? 봉사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물론이지, 금이야. 그날 이후 금이는 매주 와서 아이들을 돌봤어요. 손주들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손주들도 변했어요. 처음엔 마지못해 왔지만 점점 아이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와라. 아들 민호는 소식이 없었어요. 법정 싸움은 제가 이겼어요. 사기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아들은 유류분도 받지 못했어요. 며느리와도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혼자 쪽방에서 산다던데. 가끔 생각나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대신 한 달에 한 번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보육원 뉴스 봤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보육원 아이들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는 제 모습. 뒷면에 짧게 썼어요. 이게 내 진짜 가족이야. 보육원은 잘 돌아갔어요. 첫 졸업생이 나왔어요. 18살 된 소영이었어요. 할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정말? 축하해. 장학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생선시장 장학금. 잘했어, 소영아. 소영이를 안아줬어요. 5억으로 만든 장학금이었어요. 생선시장에서 일하는 분들 자녀나 보육원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주는 거였어요. 할머니, 저 나중에 선생님 될 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할머니처럼 아이들 돌보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기뻐서. 소영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다른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어떤 아이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생선 요리 배워서 식당 할래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 어떤 아이는 의사. 모두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저희 넷도 건강했어요. 순자는 75세, 영희는 79세, 미자는 73세, 저는 76세. 모두 건강하게 매일 아침 아이들을 돌봤어요. 금순아,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지? 순자가 물었어요. 그럼. 최고의 선택이었어. 40년 생선 장사가 헛되지 않았어. 맞아. 저희는 손을 맞잡았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갔어요. 버스를 빌려서 30명 모두 데리고요. 할머니 바다다. 와. 처음 봐요.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저는 모래사장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웃고 떠드는 아이들. 40년 전 제가 처음 노량진 시장에 갔을 때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18살에 돗자리 하나 깔고 생선 팔던 소녀가 76살에 30명 아이들의 할머니가 됐네요. 할머니, 저희랑 같이 놀아요. 아이들이 손을 잡았어요. 좋아, 가자. 아이들과 함께 파도를 밟았어요. 찬 바닷물이 발을 적셨어요. 차가워요. 그치? 시원하지?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자식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친구들과 거실에 앉았어요. 금순아, 너 요즘 행복해 보여. 영희가 말했어요. 응. 나 정말 행복해. 나도. 순자가 말했어요. 나도.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저는 친구들 손을 잡았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40년을 함께 노량진에서 일했고 이제는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 이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기 별 봐. 예쁘다. 우리 앞으로도 저렇게 반짝이며 살자. 그래, 함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이들이 모두 잠들었어요. 저는 일기를 쓰고 있어요. 40년 동안 생선 장사하며 쓰지 못했던 일기를 이제야 쓰고 있네요. 제 이름은 박금순입니다. 올해 76세예요. 40년 동안 생선 장사를 했고 50억을 모았어요. 그 돈으로 자식들을 키웠지만 자식들은 저를 ATM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보육원을 세우기로. 지금 30명의 아이들이 제 가족입니다. 친구 3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이 행복합니다.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압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사랑받는 것. 그게 인생의 의미라고.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40년 생선 장사가 헛되지 않았어요. 비린내 나는 손으로 번 돈이지만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어요. 혈연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과 신뢰가 가족을 만듭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에서 불꽃놀이 소리가 들렸어요. 새해를 알리는 소리였어요. 2026년이 시작되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 저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아이들을 깨우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을 거예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제 이름은 박금순. 76세. 40년 생선 장사. 30명 아이들의 할머니.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